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조금 가벼운 소재를 가지고 왔어요. 아,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아무도 없는 식당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내가 오고 나서부터 막 사람들 들어오는,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나를 잘 따라다니는, 또는 남들이 잘 꼬이는, 본인이 원치 않아도 이제 그런 사주는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좋게 얘기하면 핵인싸 사주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음, 약간 조금 거리가 있는 게, 핵인싸는 이제 본인들이 원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본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마구마구 막 다가오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 그 사주에 그 십성적으로 겁재가 있으신 분들, 겁재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그 작용이 조금 커요. 겁재라는 거는 이제 일간하고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다른 경우죠. 근데 그 오늘은 이제 오행적인 설명보다도 그냥 십성적인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아, 물론 겁재가 있다고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작용의 정도가 있겠죠. 겁재가 힘이 대단히 강한 경우, 네, 그 경우가 해당되겠죠. 그럼 이제 겁재가 힘이 강한 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 일단은 뭐 12운성으로 보셨을 때 그 뭐 제왕, 걸록 막 이제 이러신 분들, 네, 그러니까 겁재가 힘이 강하다, 이제 이런 분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겁재가 천간에도 있고 지지에도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투간이 돼 있다. 그런 경우도 이제 겁재가 강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는 이제 상생상극으로 그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했더니 겁재의 힘이 대단히 많이 쏠리게 되더라. 이제 이런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어, 이 겁재가 있으면은 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하고 인연이 자꾸 생기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겁재라는 거는 이제 겁탈하다 할 때 이제 겁자예요. 그리고 재라는 거는 재물을 뜻하는 재자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재물을 겁탈한다라는 뜻도 되지만, 내가 재물을 겁탈 당하기도 한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겁재가 있는 분들은 제3자, 그러니까 나를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딱 봤을 때, 어, 제 옆에 붙어 있으면은 뭔가 생길 것 같은데, 겁탈하기 좋아 보이는데, 이제 이런 무의식 중에 코드가 박혀 있다라는 거죠. 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겁재가 좀 대단히 강한 편이에요. 강한데 이제 사주 공부하기 전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사이클이 남들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뭐밥 먹는 시간이 좀 특정적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 다 끝나고 뭐 3시나 4시쯤에 식당 가면은 당연히 손님 아무도 없죠. 들어가서 이제 먹고 있으면은 뭐 한 테이블, 두 테이블 막 이렇게 들어와요. 처음에는 이 의미 부여를 안 했거든요. 뭔가 약간 좀 창피하기도 하고, 뭐 의미 부여하면 제가 꼭 뭐라도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한 몇십 년 동안 지속이 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랑 이제 친한 분들한테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실험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3시, 4시 막 이럴 때 밥 먹으러도 가보고, 또 이제 그 새벽 24시간 하는 그 밥집들이 있죠. 이제 그런데 막 새벽 2시만 이제 이렇게 가봐요. 그러면 이제 막 손님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는 거죠. 야, 여기 해장국집이라서 그래. 우리 다른 데 가보자. 그럼 이제 24시간 영업하는 뭐 파스타집만 이제 이런 데 가는 거예요. 뭐 논현동 그런 데 가면 다 24시간 영업하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는 해장하러 올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또 이게 재밌는 게, 저는 학창 시절 동안 반장, 부반장 이런 걸 항상 했어요. 근데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친구들이 너무 많고, 이 친구들마다 어 되게 저랑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거를 많이 봐요.
이거 약간 내 자랑 같은데 그 제가 뭐 이렇게 대단하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사주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싫었어요. 싫어서 이제 대학 가고 나서는 친구들이 술자리에 부르면은 야, 나 돈 다 써서 돈 없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오래요. 나오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야죠. 나갔어. 근데 이제 요것도 한 두 번, 세 번, 뭐 다섯 번, 열 번 반복되면은 안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불러요. 저 하다못해 저 군대에 있을 때 친구들이 면회 왔거든요. 안 나갔어요. 네, 제가 충북 괴산에서 이제 군 생활했는데 저는 이제 서울 살고요. 예, 서울에서 친구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안 나갔어요. 막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주말마다 면회를 오니까. 네, 그래서 막 소중한 친구들 몇 명 그 당시에 막 잃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이 겁재라는 녀석이 기본 컨셉은 그거예요. 만약에 이제 조상 자리, 즉 연주에 겁재가 있다. 그럼 이제 조상님들 중에 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하고 함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크게 일으켰다가 폭삭 망해버린 유전자예요, 이게. 그래서 좀 재밌는 얘기, 좀 상상력을 10분 발휘해 보면은 그 유전자를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역시 내 전생이나 전전생에서 여러 사람들, 뭐 100명, 1000명, 뭐 어떤 경우에는 수백만 명을 데리고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해버린 거죠. 그럼 나를 믿어준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나 때문에 다 주저앉았겠죠. 그리고 난 이제 이번 생에 태어난 거야. 태어났는데 이제 전생에 대한 기억은 없어도 이제 무의식의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쟤 내 전생에서 나한테 돈 뜯어간 놈이다. 찾아와야 된다.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기 편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크게 의미 부여하시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이 겁재라는 녀석은 말 그대로 재성을 내가 겁탈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재성을 겁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변동폭이 좀 큽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겁재가 있으신 분들은 직장 생활 하실 때 뭐 정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시는 업종에 계세요.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직궁에 있으신 경우 월주 또는 연주 여기 이제 겁재가 있으신 분들은 직업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제가 지금까지 이제 드린 말씀을 조금 종합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런 놀라운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죠. 즉 내가 식당에 가서 뭐 구석 자리에 앉든 창가에 앉든 사람들이 내가 식당에 가 있으면 많이 오게 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분들의 유전자 속에는 어 제가 있는 걸 보니까 뭔가 내가 이익을 얻을 것 같다라는 유전자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약간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왜 무서워지냐면은 내 사주에 그래서 이제 겁재가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내가 뭔가를 그 이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해.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들한테 거기에 부응하는 이익을 주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화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정말 막 잘 나가시는 분들 보면 이제 겁재가 또 강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 마냥 부러워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만족해야 하는 어떤 거기에 상응한 이익을 내가 주지 못했을 때에는 그게 금전이 아니더라도요. 내가 화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유튜버들 중에서도 갑자기 막 스캔들 터져가지고 폭삭 주저앉고 막 이제 이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이제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뭐 어디 놀러 갔어. 놀러 갔는데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나한테 시비가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상대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있다면 뭐 하다못해 뭐 강도를 만났다. 왜겠습니까? 내 유전자 속에는
내가 재물을 겁탈하고자 하는 그 유전자도 있지만 제 옆에 붙으면은 재물을 겁탈하기가 좋다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강도가 내 유전자를 보고 나를 찍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될 때는 그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수많은 불특정 사람들이 나를 헐뜯고 나를 괴롭히고 피해를 입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 이제 사주 공부하기 이전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길바닥에 나가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길을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정말 바쁘거나 그럴 때는 제 동네이더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 동네 처음이라서요. 이제 이럴 때가 많아요. 너무 이제 길을 많이 물어보셔서. 그래서 저는 제가 대단히 선하고 착하고 막 그렇게 생긴 줄 알았거든요. 아니, 지금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착하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아는 분들한테 제가 직업 특성상 정말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여태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조금이라도 친해지면 물어봐요. 이제 첫인상 어땠냐? 그지 같대요. 네. 솔직히 착한 건 아니래요. 착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전 착한데 말이죠. 네. 그래서 이 겁재라는 녀석이 갖는 힘이 조금 상당합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해석하실 때 연주에 있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겁재들이 들어온다.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고요. 월주에 겁재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속한 조직에서 사람들이 나를 자꾸 따르고 나한테 다가온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고, 일주에 있다. 그럼 요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일주에 있다는 얘기는 위에는 일간이니까 결국 지지에 있다라는 뜻인데, 지지에 겁재가 있다라는 거는 배우자 자리잖아요. 근데 배우자 자리인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그럼 요거는 조금 저희가 이제 좋게 보기에는 좀 그렇죠. 물론 사주 구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 겁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주에 있다. 시주에 있으면은 이제 시주라는 거는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은밀하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겁재라는 녀석은 쉽게 말씀드려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작용이 있고, 그 이유는 나도 그들로부터 재성을 겁탈하고 싶지만 그들도 나로부터 재성을 겁탈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제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뭐, 뭐 예를 들어서 월주에 겁재가 있어. 그럼 이제 내일 출근하셔가지고 요 새끼들이 다 나 뜯어먹으려고 한단 말이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일단은 돈이 내가 있어야 뜯어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협동을 하겠죠. 그때는 이제 좋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다만 내가 어느 정도의 재물을 모으고 났을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원해서든 원치 않아서든 그냥 기본적으로 내 유전자 속에 그런 기운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좀 캐주얼하게 그 저기 겁재에 대한 그 십성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십성 가지고 공부하시면은 사주 그냥 망해요. 네. 가끔 이제 유튜브 피드 보다 보면은 십성 위주로만 설명하시는 몇몇 분들 계세요. 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건 사주 배우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똑같은 겁재가 있더라도 저도 역시 지금 십성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겁재가 있더라도 그 겁재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뭐 얘기 나온 김에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저 지금 깨달았는데 얘기하면서 계속 다리 긁으면서 얘기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촬영하는 게 점점 좀 편해지다 보니까. 근데 다리가 좀 간지러워서. 네. 자, 신금일간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바로 옆에 경금이 있어요. 겁재가 되겠죠. 네. 음양이 다른 나와 같은 오행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신금일간이 대단히 약한 진짜 극신약 사주라고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참 극신약 사주인데 그때 이 경금이 그럼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내 세력이니까. 그럼 이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와도 나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경금 같은 경우는 양간이죠. 양간이고 또 이렇게 다리가 달려 있는 역마성의 기질을 갖고 있는 겁재입니다. 그러면은 그 겁재들은 대단히 좀 활달하고 적어도 나한테는 그렇게 인식이 되겠죠. 활달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 겁재가 오화위에 있다. 오화위에 있으면은 오화위에서 이 경금은 목욕이 되거든요. 그 12운성적으로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12운성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오시면 이제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게 목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겁재의 기운이 들쑥날쑥하다는 거죠. 근데 신금이 극신약 사주다. 그럼 들쑥날쑥하게 나한테 도움을 준다는 거고 들쑥날쑥하게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겁재 이거 띡 하나 보고 그렇게 해석하시면은 그냥 폭망이에요. 그냥 사주 공부하실 필요도 없어요. 네, 십성 가지고만 그렇게 하시면은 그냥 안 배우는 게 나아요. 뭐 나는 뜨개질을 배우려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뜨개질이 아니라 바느질이었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좀 여러분들 캐주얼하게 이렇게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그 자세한 부분은 공부가 깊어지면서 저희가 하나 둘씩 더 알아가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니 막 이런 거 말고 막 아이 더 별로다. 네, 더 별로. 아이 더 별로.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